네,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에 전곡을 찌르는 독설도 한 방울 넣었습니다. 오늘은 김도환,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구 시간에 원래 한 분 더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정세영 기자가 오늘 함께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오보 때문에 좀 눈치가 보여서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오보가 아니라 네. 그거는 저 정세영 기자께서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저 말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못 읽은 거죠. 대부분의 기자들이 정세영 기자를 포함해서 강정호 선수가 불허 승인이 네.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사실은 네. 정세영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너 잘못 읽었다고 제가 지적을 해주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일이 커진 것 같은데요. 왜 일단은 넘어가신 김도환 기자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듣긴 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 작가님이 써준 걸 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돼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그 오보가 아니라 잘못 읽으신 거일 겁니다. 저희 스포츠에 출연하는 취재진의 예측이 늘 틀리다는 거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KBO도 네. 정말 끝까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도 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29일이었죠. 지난달 29일 강정호 선수 이미혜진은 복귀는 허락하되 키움과의 선수 계약은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거 다시 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미혜지 복귀는 승인을 하되 계약은 승인하지 않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약간은 법률 용어도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미 해지 복귀라는 것은 일단 키움과의 뭐라고 할까요? 그 선수 계약은 인정을 해주되 선수로서 승인을 안 하는 거니까 네. 별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혜진 기자가 취재하셨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미 해지 자체는 사실 이런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서 2015년 1월에 했던 일이거든요. 이미혜지를 했었죠. 네, 근데 이거를 복귀하는데 또 하나의 조항이 있어요. 이미 선수 계약이 이미 해지된 경우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해지를 해지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나 그다음에 선배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로서의 계약은 불허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강정호 선수의 복귀는 영영 물 건너간 건가요? 사실 완전하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키움 측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KBO 측에서 지금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강정호 선수가 현재 미국에 있거든요. 네. 선수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키움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현재 강정호 선수와 키움을 향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키움 입장에서 굳이 크지 않은 이익을 위해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강정호 선수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키움과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 혹은 다른 나라 리그로 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키움은 강정호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포기를 한다면 절차상 다른 팀과의 계약은 가능합니다. 네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좀 논란에 섰잖아요. 이런 선수를 굳이 데려갈 팀이 있을까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또 있다 해도 KBO가 또다시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네, 있고. 선수가 아닌 코치라고 하더라도 KBO 리그 안에서라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당시에 예전에 좀 강정호 선수는 음주고 LG 테니스의 박현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승부 조작 때문에 퇴출이 되고 비슷한 케이스로 영구 제명을 받았는데 멕시칸 리그에 도전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7년 뒤에 멕시칸 리그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 요거랑 비슷한데 그때 멕시칸 리그 쪽에서 KBO에 승인서를 받아오라라고 박현준 선수한테 얘기를 했는데 KBO가 그것도 막았습니다. 거부했군요. 네. 근데 만약에 강정호 선수가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대만 리그라든가 또는 멕시칸 리그에서 뛰겠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때는 KBO가 과연 어떻게 할지 이것도 저는
조금 이제 취재진으로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정호 선수의 문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롯데 돌풍이 정말 거셌던 한 주였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진격의 거인이다. 이 말에 네네. 정말 딱 들어맞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가 치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거두며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했습니다. 네. 이 강팀을 상대로 거둔 성과라 더욱 눈부셨는데요. SSG와의 주중 3연전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둔 뒤에 네. 잠실로 올라가서 LG를 상대로 싹쓸이 승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롯데가 LG와의 3연전을 모두 챙긴 것은 2012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야, 그 최근 9경기에서 7승을 거둔 거예요. 뭐 대단하죠. 예. 특히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기자들이 10년이라는 단어 이거 제목 뽑기 좋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혜진 기자 뭐 기사도 제가 많이 좀 읽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비교 자체가 강산이 한번 바뀌기 전으로 지금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물론 2012년 이후에도 5년 전에 가을 야구에 한번 간 적은 있지만 그동안 너무 침체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잠실 야구장에 갔다 왔지만 부산 갈매기 네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삼루 관중석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 잠실 야구장이 전부 2만 명 이상 와서 뭐 야구 침체다 했더니 롯데자이언츠가 살아나니까 다 살아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모로 10년 좋습니다. 하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개막 20경기 이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롯데가 2위에 오른 것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이후 아마 처음이라고 팬들도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무슨 일이다 이러면서. 그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담당 기자는 이럴 때 기분이 어때요? 일단 저희도 사실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시즌 전 많은 이제 네. 전문가분들의 예상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그거보다는 조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조금 있었는데 초반 페이스는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페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팀 분위기 너무나도 당연히 좋고요. 네네. 선수들과 뭐 인터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울 정도예요. 막 다 웃음이 끊이질 않고요. 또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상태다가 조금 페이스가 안 올라온 선수들까지도 강한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이제 모습이더라고요. 붐업이 됐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서는 사실 2약 하나하고 이제 가장 약한 팀 두 팀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받던 팀이 롯데였는데 어때요? 지금 이런 결과? 일단은 야구가 투수 노름이니까요. 네네. 네, 반즈 선수를 비롯해서 투수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반즈 선수가 지금 나올 때마다 다 이기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20승이 문제 아니라 25승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즈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국내 선수 가운데서는 박세웅 선수가 네. 지금 뭐 괄목 상대 놀랄만한 기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제 경기는 저는 또 긴머리의 원조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가 네네. 7회 돌아왔어요. 그래서 최준용, 김원중 지금 둘 중에 어떤 선수를 마무리로 써야 될지 서튼 감독이 행복한 고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막 전에 약팀으로 조금 분류가 됐던 것들이 네. 선수들에게 좀 강한 좀 동기부여를 더 준 것 같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그 올한해 이번에만 그랬던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그 이대호 선수나 뭐 네. 베테랑 뭐 김대호 선수 같은 경우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는 약팀 아니다. 최소 가을 야구 갈 팀이다. 이렇게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평가는 그런 평가고 아직 우리를 잘 모른다 이런 말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어떤 좀 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경기에서 조금 놀라웠던 점은 그동안에 쌓았던 승수는 사실 그 리그 하위에 있는 팀들과의 쌓아올린 승수라면은 지난주에는 리그 선두권 팀과의 경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SSG가 지금 사실은 원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승 1무 1패를 했어요. 저는 3경기가 1승 1무 1패로 끝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수요일 날 네. SSG가 김광현 선수를 네.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 전날도 SSG 단장 유선규 단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했는데 이기는 경기로 들어간 거예요. SSG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그날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비겼죠. SSG 입장에서는 이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끝나고 밤에 전화를 했더니 SSG 유선규 단장이 롯데 투수력 굉장히 센데요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프런트들, 특히 이제 고위층들도 롯데자이언츠의 달라진 그 뭐라고 할까요? 마운드의 높이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주말에는 뭐 아까 우리 혜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10년 만에 LG전 싹쓸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주에 주말만 되면 지금 싹쓸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또 삼성한테 3연승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롯데가 원래 약체였기 때문에 잘해도 2승 1패 체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3연승을 도전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레리 서튼 감독이 달라요. 두 판을 이기면 3연승 모드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이긴 하지만 올 시즌에는 이제 10월에 또 아시안 게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네네. 지금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감독도 지금 전술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감한데 일단 성공을 거두고 있고 다른 팀들이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게 선수들이 굉장히 신이 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네. 어제 경기에서 보면은 4회 초에 정훈 선수가 이렇게 볼넷으로 출루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주루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타 없이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사실 이러한 모습이 롯데에서 참 보기 어려운 그런 세심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레리 서튼 감독이 그 디테일한 부분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좀 달라진 모습이 어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 그 시즌에 비해서. 저는 뭐 디테일하니까 네. 그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변화가 담장 넓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연 성공을 할까 실패를 할까가 굉장히 그 약간 관심사였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한동희 선수나 이대호 선수는 담장을 이렇게 살짝 넓히건 안 넓히건 홈런을 치는 선수였어요. 네. 대신 마운드는 지금 투수에서 던져보니까 최준용 선수처럼 포심 위주로 던지는 선수는 이 정도 오면 담장 앞에서 잡히도록 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디테일을 바탕으로 한 틀을 짜놓는 자체가 롯데자이언츠가 성공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7개의 홈런 가운데 사직에서 3개를 때렸거든요. 네. 물론 담장 하나 맞힌 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면 넘어갔을 경우지만 어쨌든 구장을 넓힌 효과를 선수들이 뭐 100분 활용하고 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프런트에서 이 1년 플랜을 정말 잘 짜여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격 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 김도환 선수가 좋아하는 이제 한씨. 네, 뭐 제 기자입니다. 제 선수가 아니라 기자예요. 네, 김도환 기자가 좋아하는 뭐 한동희 선수도 있고요. 한유성 선수도 여전하죠. 여전합니다. 예. 이 경남고 라인이 지금 대세인데요. 뭐 한유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3할 타율을 선보이면서 변함없이 좀 SSG 중심 타선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해결사로서의 면모가 아주 뛰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점 괴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득점권 타율이 지난주에도 6할이 좀 넘어갔거든요. 예, 그 지난주 팀 타율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SSG 같은 경우에는. 네. 하지만 이제 한유섬 선수가 계속 해결을 해주면서 그래도 3승 1무 2패 5할 이상의 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예상하시는 롯데 이런 돌풍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은 초반에 반짝하고 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원래 롯데하면 타격의 팀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올해는 마운드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마운드는 아무래도 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조금 더 넓게 좀 길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뭔가 색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아니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네. 경남고 출신의 한씨 가문의 두 타자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제 이름이 이니셜이 DH거든요. 네네. 그리고 DH 두 남자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고 싶고 네. 한동희 이대호 선수가 이니셜이 다 DH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선수가 제 생각에는 올 시즌 아마 신구 타자 가운데서 가장 멋진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한동희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중심을 받쳐주고 또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중심 라인이 다 우타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최근에 한국 프로야구가 시프트 때문에 왼손 타자들을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롯데자이언츠가 시프트로도 잡아먹기 힘든 그런 타선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투수력에다가 타력도 이렇게 되면 저는 5강은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두 분 다 보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는 또 어떤 팀, 어떤 선수들이 눈길을 모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다른 팀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나누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유쾌한 독설이 있는 월요일의 야구 이야기 김도한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롯데 이야기만 해서 다른 팀들의 지난주 성적도 궁금한데요. 그 팀들의 행보를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죠. 순위표 변화가 꽤 컸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SSG가 7할이 넘는 승률을 자랑하며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롯데가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에 키움과 두산 역시 각각 4승 2패, 3승 3패를 올리며 뒤를 이었습니다. LG는 순위가 좀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2위에서 3계단 낮춰진 5위입니다. 2위에서 5위까지는 2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좀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는 5할 이하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6위 KT, 7위 삼성, 8위 기아, 9위 하나입니다. 여기도 촘촘한데요. 6위부터 9위까지 1.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10위는 NC인데요. 지난주에도 2승 4패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야, 보면 일단 선두 SSG는 정말 막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팀을 상대로 거의 뭐 무쌍을 찍고 있어요. 예. 네, 유일하게 지금 로징 네. 시리즈를 한 게 하나였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네. SSG 팀 사정을 보면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주전 포수 이재원 선수가 자리를 비웠고요. 네. 또 투수 노경은 선수의 부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대 요소가 있었는데요. 좀 혜성처럼 등장한 조요한 선수가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평균 150이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서 좀 터프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부산 롯데전에선 1사 1-2루 위기에서 이대호 선수를 병살 처리를 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무승부로 갈 수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또 역으로 하나 얘기해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SSG가 정말 엄청난 강팀인 건 맞는데요. 하나 이글스가 SSG하고 롯데한테만 2승 1패씩 했어요. 그 유일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 모드에 가려서 하나의 네. 상승세가 지금 좀 가려져 있지만 롯데뿐만 아니라 하나 이글스도 도깨비 팀다운 그런 그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SSG 롯데한테 4승 2패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발톱을 세운 건 맞습니다. 일단. 그렇군요. 슬슬 저력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고 있는데 일단은 그 L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패를 당하면서 5위로 떨어졌고 근데 또 두산은 참 기복이 없어요. 야, 예. 두산은 진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두산이 지금 14승 11패 플러스 3이거든요. 네. 게다가 금요일 날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SSG한테 다 이긴 경기를 홈런 2방 맞고 연장 12회 가가지고 오태곤 선수한테 끝내기 네, 안타 봤어요. 맞고 무너지고 예. 토요일도 또 무너져가지고 보통 그렇게 되면은요 금토 이렇게 되고 SSG랑 붙게 되면 3연패로 이렇게 그렇죠. 무너지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요일 날 경기는 스탁하고 폰트 제가 듣기로는 SSG가 3연승 모드로 사실 그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네네. 두산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두산이 굉장히 센 팀이고 네. 이 두산이라는 팀이 왜 앞에 미러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저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뭐 이렇게 인터뷰 준비하려고 12시도 안 돼서 갔는데요. 잠실구장에 장원준 선수가 뭐 100억 이상의 돈을 벌었고 130승 투수인데 제일 먼저 나와서 재활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몇 살 어린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하려고 장원준 선수가 가장 먼저 출근해서 묵묵하게 하는 거 보면서 와, 이 팀은 진짜 대단하다. 저는 네. 이걸 느꼈고 또 오재원 선수가 2군 갔잖아요. 근데 네. 오재원 선수가 사실 약간 잔소리도 좀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한마디도 없이 후배들한테 경쟁의 체제 속에서 밀려서 간 거지만 다시 올라올 준비를 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뭐라고 할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한국 축구가 히딩크 그때 2002년에 하견, 지현, 혈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실력으로만 붙어가지고 경쟁 체제를 하잖아요. 그런 팀 분위기가 확실히 꽉 두산 베어스가 예. 대단합니다, 진짜. 팀 구성원 모두에게 딱 박혀 있는 팀이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위도 한번 볼게요. 그 키움은 안우진 선수의 활약이 대단해요. 그렇죠. 올 시즌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6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2.43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구속인데요. 네.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최고 구속 아니고 평균 구속이 152가 넘습니다. 뭐 최고 구속 159까지 찍혔고요. 네. 여기에 뭐 슬라이더나 커브, 체인지와 뭐 다양한 변화구까지 제구가 되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눈여겨볼 부분은 이 탈삼진 페이스인데요. 벌써 49개를 잡아냈거든요. 이 부분 1위입니다. 지난달 26일 대전 하나전에선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적장도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수베르 하나 감독이 한국 투수들 모두 존중하지만 지금 개인으로서는 안우진 선수가 리그 최고의 투수인 것 같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경기였나요? 그 무사말루 상황에서 연속 삼진 3개를 잡아낸 게. 야, 보면서 젊은 선수가 어떻게 저런 배짱까지 갖고 있을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자들 인터뷰해 보면 네. 이제 직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네. 늦어서 못 치는 거예요. 준비를 해도 못 치는 거예요. 진짜 언터처블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자, 반면에 기아 그 트레이드 이제 지지난 주말에 트레이드를 했고 효과를 노렸는데 오히려 좀 성적표는 초라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1승 5패에 그치면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좀 저조한 승률을 올렸습니다. 네. 무엇보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내준 부분이 아쉬울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경기 후반 뒷문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믿었던 정혜영 선수나 또 장현식 선수가 흔들렸는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 구단 역사상 최다 세이브, 최다 홀드를 기록한 주인공들이거든요. 네. 올해는 좀 출발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트레이드도 있었고 또 올 시즌을 앞두고 양현종 선수가 오면서 마운드적인 면에서 어떤 보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실제로 선발진은 굉장히 달라졌으나 반대로 필승조가 흔들리면서 좀 엇박자가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네. 기아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기아의 김종국 감독, 네. LG의 유지현 감독 이렇게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사실 이제 감독의 용병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시즌 초이긴 하지만 선수 기용 방식이라든가 또는 뭐 신인급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느냐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좀 이제 갑론을박이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좀 한 달 지났으니까 5월부터 진짜 승부기 때문에 이 유지현 감독 그리고 기아 김종국 감독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확실히 같아요.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는 한 두 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은요. 그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대진으로 한 주 일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디오 판독 판정 대상이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내야 타구의 페어, 파울 여부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달 14일이었죠. 그 잠실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 나온 오심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후 실행위 안건으로 해당 사안을 논의했고요.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경기 중에 공식 기록원의 결정에도 구단이나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16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중 3연전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는 롯데가 어느 팀을 상대하게 될까부터 보게 되는데요. 어떤 팀들이 그 경기를 앞두고 있죠? 이번 주 롯데는 KT와 삼성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롯데는 지난 2년간 KT에게는 조금 다 강했습니다. 9승 7패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소하게 앞섰고요. 네. 또 올 시즌에도 첫 맞대결에서 2승 1패로 앞섰거든요. 근데 KT가 그때와 지금이 좀 다릅니다. 네. 그때는 굉장히 타격의 부진을 좀 이어갔다면 지금은 조금씩 좀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팀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또 기대가 되고요. 삼성의 경우에는 아까 선배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롯데가 첫 만남에서 싹쓸이승을 거뒀어요. 네. 요거를 삼성이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요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내일 반즈 대 소용준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네네. 롯데 자이언츠는 사실 반지가 승리 요정. 반지 나갈 때 롯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KT도 시즌 초 부진을 털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용준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반지 대 소용준 카드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또 김광현 선수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 140승 도전인가요? 내일 또 엄청난 대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그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 그리고 스타들도 지금 총출동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휴일도 있고요. 야구 경기도 있습니다. 즐거운 야구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김도한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